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사연자님이 해외여행을 가서 겪은 일인데요. 제 이야기 중 이 나라는 처음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순천에 거주 중인 여성입니다. 제보하려는 사연은 제가 젊은 시절 중국으로 여행을 가서 겪은 일인데요. 때는 2000년대로 돌아갑니다. 당시 저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다 잠시 쉬었을 때인데요. 유치원 선생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지만 유치원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음날 아이들을 가리킬 교재를 만들어야 하여 잦은 야근을 하며 교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인 셈이죠. 그래서 너무 지친 일상에 찌들려 있다 보니 제 삶 자체가 없어진 느낌이 들었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힐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선 5년 동안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그만두고 휴식기를 가지며 생각을 해보니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던 터라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 혼자서 해외여행이나 다녀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혼자서 중국으로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여행을 가게 되면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더구나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을 편안히 사용할 수 없었던 시기여서 간단하게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는 쉬러 가는 여행의 취지를 두고 많이 돌아다니며 여러 숙소를 옮겨 다니는 것보단 한 숙소에 머물면서 여행을 다니자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죠. 그렇게 중국으로 갈 짐을 정리하다 보니 유치원에 다니며 제가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 부담임으로 가리켰던 아이들 사진이 나왔고 그중 제가 정말 좋아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쯤 초등학생이겠다 생각하며 사진을 보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참에 다른 사진들도 여행지에 들고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도 캐리어에 넣은 뒤 처음으로 혼자 가는 해외여행 짐 정리를 마쳤고 시간을 보니 늦은 시간이어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은 짐 정리를 한다고 힘이 들었는지 누워서 바로 기절을 했는데요. 얼마 정도 잤을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희 집 가족들은 노크를 하지 않은데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면 되지 새벽에 왜 노크를 하는 거야 생각하며 누워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노크 소리는 일정한 패턴을 두고 계속해서 울렸고 저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엄마야? 그냥 들어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제 말이 안 들리는지 계속 노크를 했는데요. 저는 짜증을 내며 일어나 보니 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고 시간을 보니 제가 잠든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투덜거리며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방문을 활짝 여니 밖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쎄한 느낌이 들었고 아래로 내려다보니 제가 앞에서 말한 좋아하던 아이가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서 여긴 어떻게 왔어? 라고 말하고 방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이는 저를 못 나오게 막고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나가서 아이를 달래줘야겠다는 생각보단 저를 방에서 나올 수 없게 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발걸음을 뗄 수 없었죠. 그러다 울리는 다음날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너무 생생한 꿈을 꾼 탓인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기다렸던 여행을 가야 해서 준비를 끝내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 도착하였고 원래는 그냥 숙소 주위에서 놀기로 했지만 계획서를 보니 그래도 중국까지 왔는데 구경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국에 왔으니 관광지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제가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죠. 호텔에 도착하니 카운터에는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며 서 있었고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제가 예약한 이름을 말하니 빠르게 체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체크인을 하고 방문 앞에 도착했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금 쾌쾌한 냄새가 났는데요. 저는 그래도 호텔인데 곰팡이 냄새는 불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침대와 방 정리도 나무랄 것 없이 정돈되어 있어서 냄새쯤이야 적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묵는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구매한 기념품들과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며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쉬고 있었는데요. 아까부터 나던 곰팡이 냄새는 금방 코에 적응이 되었는지 나지 않았고 그냥 청소하면서 물때 냄새였나 보다 생각하고는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잠을 자고 있는데 아까부터 나던 곰팡이 냄새가 바로 앞에서 나는 것처럼 심해졌는데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고 싶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걸 참으며 눈을 감은 상태로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객실 문에서 나는 소리더군요. 누군가가 제가 묵고 있는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20분이었고 이 시간에 제 방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누구냐고 물어도 밖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혹시 또 아이가 꿈에 나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선 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다시 한번 노크하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고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밖에는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 오기 전날과 어젯밤 여파 때문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획을 세운 여행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호텔 라운지에서 카운터에 직원이 있는 걸 보고는 어젯밤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제 방을 노크했다고 이야기하니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 구경을 하고 숙소에 도착했고 그날은 너무 피곤하여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요. 잠시 뒤 저는 숙소에 나는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잠에서 깨길 기다린 마냥 문에서는 노크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번엔 노크 소리와 함께 중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시 저는 중국어를 하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몰랐고 할머니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내일도 찝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방문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할머니 목소리는 복도에서 안으로 울려 퍼졌고 저는 문에 있는 투시경을 통해 밖을 바라보니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얀색만 보였습니다. 저는 왜 밖이 하얗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투시경을 바라보자 밖에서 나던 할머니 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뭔가 싸늘한 느낌이 느껴졌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던 투시경이 검게 바뀌었고 저는 순간 놀라 뒤로 돌아봤는데 제 등 뒤에는 어두운 방에 빨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실눈을 뜬 채 화를 내듯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름 끼치게 저를 바라보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빠르게 하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는데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꿈이 아니었고 저는 문 앞에서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대충 챙기고 호텔 카운터에 가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호텔에서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혼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도 안 통하고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도저히 여기 호텔방에서 투숙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남은 숙박 기간은 다른 곳에서 머물기로 마음먹고 남은 숙박 기간이 아깝긴 하지만 여기 호텔에서 더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 해당 방은 체크아웃을 나왔고 인근 호텔을 알아보고 비싼 돈을 주고 새롭게 방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호텔엔 방이 있었고 방에 들어가 보니 여기선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원래 있던 호텔방보다 방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 여행을 이어갔고 마지막 중국에서의 여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마지막 날이어서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늦은 시간에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머무는 호텔에 가려면 앞에 머물렀던 호텔을 지나가야 했었는데 제가 원래 머물렀던 호텔 앞에는 사람들과 경찰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제가 머무는 호텔로 왔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동양인 커플이 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남자와 여자 두 분이 서 있었고 저는 오늘 쇼핑한 가방을 양손에 들고 서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여서 더욱 귀 기울여 이야기하는 걸 엿듣게 되었는데 대화 내용은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머물렀던 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돌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였고 강돌살해 당한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커플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니 한국인 커플은 제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여기 오면서 보이는 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호텔방에서 강돌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알아보니 제가 머물렀던 객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호텔에는 외국인들만 머무는 층이 있었는데요.
해당 층수가 외국인들만 있는 걸 알고 있던 범인은 혼자 온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당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범행 대상이 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주위 지인들과 만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다가 당시 제가 부담임일 때 담임이었던 선생님과 저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나왔던 제가 좋아하고 아꼈던 아이가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고 유치원에 다닐 때 제가 정말 좋아하던 아이여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이와 할머니가 저를 구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유독 기억나는 이유도 평소 아이는 저를 보며 항상 선생님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던 아이여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제자였습니다. 현재도 그날 일을 생각하며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인데요. 중국은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현재도 생기고 있다고 하니 위험한 지역은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야기 듣고 정말 미스터리하고 슬프고 무서운 사연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봤던 할머니는 어떤 존재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듣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